아이고, 할아버지 또 시작이네. 등 뒤에서 날라오는 이런 말. 참 씁쓸한데요. 뒤에서 서로 눈짓하며 한숨 쉬는 모습. 모임에서 내가 말을 꺼내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답답합니다. 얼마 전 집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 하는데 손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밥 먹을 때도 그거 놓지 못하나? 우리 때는 말이야.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아내는 눈치를 주었고 딸은 아버지, 또 시작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나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80세, 90세, 정말 100세까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존재감 없이 구석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가요? 요양원에서도 직원들이 피하고 싶은 까다로운 노인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40년 철학과 윤리학을 강의하며 그동안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손쉬운 교정법을 알게 되어 가족 모임에서 더 이상 할아버지 또 시작이네라는 뒷말 대신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먼저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 자주 찾아오고 동년배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진정한 어른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노후의 행복과 지혜에 관한 알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영상들을 무료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영상이 전달될 수 있어요.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추한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은 말을 독점하고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만 이야기하는 순간 신뢰는 멀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자랄 때는 어른 말씀은 무조건 듣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기회가 생기면 멈추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 살아온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지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 손자의 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시절 직장 생활과 고생담을 30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지요. 나중에 아내가 당신이 혼자 말하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정작 손자의 고민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경청하고 있나요? 아니면 눈빛이 멍해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달라
어른이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없고 자신들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꼰대라는 딱지를 붙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명한 어른은 말하기보다 듣는데 집중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정말 존경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함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그분의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은 과도한 자랑과 허풍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뿌듯함을 주지만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편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과거 지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모임만 가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야 다들 축하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눈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때문에 소갈이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세대가 경험한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모른다라는 식으로 비교하면 젊은이들의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식 자랑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품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일 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화할 때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 대신 너는 또는 당신은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니 대화가 훨씬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제 말에 더 귀 기울이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랑이나 허풍을 자주 떠는 지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오늘을 재단하면 내일의 대화를 잃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때로는 굳어진 편견이 되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 손자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즉시 그게 무슨 직업이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손자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서야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은 유튜버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영향력 있는 직업이 되었더군요. 또 다른 예로 오랫동안 지방대 출신은 서울 출신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만난
정말 현명하고 박식한 강사분이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저래야 해.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어른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정한 존중은 사람의 출신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후의 지혜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편견의 안경을 벗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젊은이들의 문화,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사회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설명해 줄래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은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내 삶의 태도를 비춥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외모 가꾸는 건 의미 없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 운동도 안 하고 옷차림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현석이 너 많이 늙었네라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외모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항상 깔끔한 옷을 입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 분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 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에서 삶에 대한 태도, 자기 존중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사회적 교류도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걷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추한 행동은 무조건적인 존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나이의 권리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나이는 존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을 보고 존경을 결정합니다. 얼마 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청년들이 주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니까 의견을 많이 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 말을 안 듣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의견을 내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참가자인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보이자 오히려 그들은 제 인생 경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로 존경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추한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첫째, 말을 독점하고 경청하지 않는 것. 젊은 세대는 긴 이야기보다 짧고 진심 어린 소통을 원합니다. 말보다는 질문을, 설명보다는 경청을 선택하세요. 둘째, 과도한 자랑과 허풍, 자식 재산, 과거 영광을 내세우기보다 함께 웃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셋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 낯선 직업, 새로운 문화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경청은 편견을 무너뜨리는 열쇠입니다. 넷째, 외모와 건강을 방치하는 것. 단정한 외모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만듭니다. 다섯째, 무조건적인 존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 대신 배려와 겸손이 먼저라면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실천한 지 대략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손자가 먼저 다가와 게임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비판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는 이제 대화가 잘 통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란 복지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봉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자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모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누느냐에 따라 꼰대가 될 수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먼저 경청하고 자랑보다는 겸손하게, 편견 없이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을 소중히 가꾸고 존경은 요구하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나이만 많은 노인이 아니라 지혜와 품격이 있는 어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의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존경받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있는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